적 연연해 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주로 노력했다는 점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 점은 저는 자랑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언론에 의해 증세 정책으로 둔갑했다. 실제 보유세를 내야 할 6억 이상 가격 주택 보유자는 전 국민의 1%인데 마치 모든 국민의 증세 정책으로 호도한 것이다. I think it's a bizarre opinion to hold. I think certainly in some household areas, real estate prices have gone a little bit haywire in certain areas, and there's a feeling of it's not fair. His house price has gone up, mine has stayed low. So that could be a crisis for some people. And certainly taxes have increased. Household taxes have increased. 선진국의 경우에 이 재산세의 비중이 시가 대비 한 1%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일본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종부세 부담은 시가 대비 0.7%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의 그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그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종부세가 아니겠는가. 부동산과의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점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체제를 강화시킨 결과다. 외국의 평가 역시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8만 1,000달러로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을 받아 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구시대의 막내가 될 것인가, 새시대의 맞이가 될 것인가. 그러나 새시대의 맞이가 되기에는 구시대의 과제가 너무나 많았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전 작통권 그리고 국방개혁 이것은 전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장구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 노무 공급 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매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100년이 넘는 꼴통 과제의 것을 물론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은 없었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패산 터널, 전성산 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이거는 특수고용 문제는 어제 또 마무리를 좀 해놓고 왔는데요. 부동산 모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개혁, 의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채 수십 년씩 묵혀둔 과제들을 모두 끄집어내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내놓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전 거셌다.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앞섰고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발목을 잡았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 결정이 날 정도로 한나라당이 강하게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16대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걸 17대에 와서 다시 말하자면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아주 굉장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죠. 토지 매수가 늦어지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결국 국민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참여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 중 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과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란 것이다. 이런 과제들이 왜 오랫동안 장기화되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 또 아주 이 치열한 어떤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이런 틀 속에서 그 과거 정부와 정치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 때문에 대개 다음 정부로 다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참여정부도 그냥 그저 막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당장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 이런 쪽만 중시했다면 무슨 다음 정부로 밀어버려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는 시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또 눈앞의 지지의 어떤 흔들림을 무릅쓰고 필요한 일들을 다 해나간 것이죠. 뭐 이것이 무슨 그 약한 정부였습니까? 저는 이 참여정부가 오히려 그 대단히 강한 어떤 추진력이랄까, 정책의 수행 능력 또 집행 능력이 있었다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만 얘기해보자.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채 골칫거리로 남겨져 있었던 수도권 분산책과 방패장 문제. 과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위주의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참여정부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방패장의 경우를 보자. 이는 19년을 무거운 과제로 무려 60여만 년을 보관해야만 하는 골칫덩어리 폐기물 때문에 늘 그 부지가 문제였다. 방사선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안전성 검사, 정밀 측정 등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사선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패장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동안 몇 군데 부지가 선정됐으나 모두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였다. 참여정부는 접근 방법을 바꿨다. 유지 희망지역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안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참여정부는 이 반대를 다시 존중한다. 급기야 주민투표법이 나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주민들은 투표로 의사를 결정했고 결국 경주로 결정되면서 19년을 끌어온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 또 하나 수도권 문제를 보자.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 발전 문제는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대대로 모든 정부가 최대 과제로 삼았던 문제다. 국토 11%의 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돼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중앙부처 100%가 지금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85%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분산 배치하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문제도 우리가 풀기 어렵고 또 지역의 문제도 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집권 이듬해 이 문제의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대전, 충북, 충남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균형 발전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발은 거셌다.
수도를 빼앗길 수 없다는 지역 이권에 따른 반발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기에 이른다. 관습법이란 초유의 용어가 등장했다. 그때는 참 정말 참 앞이 캄캄했죠.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참여정부가 그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이런 큰 이제 목표를 내걸고 우리 사회의 이제 발전 궤도를 좀 수정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큰 포부를 이제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기관의 그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참여정부는 대체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 행정중심 도시 건설이란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내용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하여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중앙정부 부처 일부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부처와 4개의 처, 2개의 청이 이전될 예정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 또 몇몇 부서는 서울에 남는다. 현재 행정수도는 착공식을 마치고 오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게 된다. 또한 무안, 원주 등 6개 기업도시를 선정하여 2007년 태안을 시발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못했지만 수도권 분산 정책 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 세입니다. 이 2개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한 민주주의 정권이 새롭게 만들어낸 갈등 해결 모델이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놓아 돌파구를 찾는 방식이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몇 군데 경쟁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려면은 그만큼 반대급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이제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듯이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이걸 원하는 지방자치체에서는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하향식으로 미는 게 아니고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이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해당 집단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매우 큰. 두 번째 모델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의 고수였다. 법을 바꾸고 설득하며 결국 국토균형 발전안 통과되기에 이른다. 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왔는데 지역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 수도권은 또 새롭게 그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했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발전의 거점이 수도권하고 영남의 일부였다면 발전 거점을 4개, 5개, 6개 좀 더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더 본질적인 설거지는 따로 있었다. 과거사 청산이었다. 그는 2004년 8.15 축사에서 과거사 정리를 정면으로 거론한다.
국정원.